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입니다. 오늘은 일본인이 자주 쓰는데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거의 안 쓰는 회화 표현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래와 고래와라는 표현입니다. 언제 쓰느냐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놀랐는데요. 타나카 선생님이 맞으시죠? 라고 확인을 하는 경우 고래와 고래와 타나카 센세이자 아리마센까? 고래와 고래와 타나카 센세이자 아리마센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원이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생일에 회사에 갔더니 부장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면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이라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죠. 그런 경우에 고래와 고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합니다. 뜻밖의 일이라서 너무 기쁜데요 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고래와 고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면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는 것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표현 둘째는 소레와 소레와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아주 더운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라고 말을 할 때 일본어로 8月のそれはそれは暑い日のことだったんですが8月のそれはそれは暑い日のことだったんです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전철이 움직이지 않게 돼서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서 갔다. 그때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아주 긴 행정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それはそれは長い道のりでした。それはそれは長い道のりでした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주 아픈 주사를 맞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それはそれは痛い注射でした。それはそれは痛い注射でした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표현 셋째는 도레 도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이러 온 경우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무언가를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경우에 씁니다. 관심 있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도레 도레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타나카 씨의 여자친구 사진이 여기 있는데 볼래? 라고 하면 당연히 보고 싶기 때문에 다가가서 보겠죠.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도레 도레라고 하니까 그 사진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도레 도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시험 답안지나 성적표를 가져오는 경우 부모로서는 당연히 보고 싶죠.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레 도레라고 하면서 성적표나 시험 답안지를 받아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타낼 때는 도레 도레라고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아이의 시험 답안지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력도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2명 다 언어 영역이 아주 강합니다. 수학이나 사회나 이과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른 교과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성적이지만 국어나 영어, 언어 영역에 관해서는 매우 강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의 성적표나 답안지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가져오면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학력에는 확실하게 유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사의 아들이 똑같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학력에는 유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서울대 출신이라면 그 아이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의 DNA가 아이에게도 똑같이 있으니까 학력도 유전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학력이 유전으로 결정된다면 일본어 학습은 오늘부로 그만할래! 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 학력에 관해서는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인 시간에 비례해서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 학교에서 입학할 학생들과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 중에 가끔 아주 완성된 일본어 실력을 가진 입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어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정확하고 놀랍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배웠느냐고 물으면 그런 학생은 10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8년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는 학생은 당연히 일본어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정확하고 어휘도 풍부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학생의 부모의 언어 영역의 실력은 어떻든 간에 8년이나 일본어를 스스로 공부한 후에 일본에 오면 당연히 높은 일본어 실력이 있습니다. 유전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언어 영역의 실력이 있더라도 일본어를 공부한 시간이 아주 짧으면 일본어 실력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 서적이나 일본 뉴스나 일본 드라마와 같은 것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가 일본어 실력이 됩니다. 즉 일본어 학습에 얼마나 긴 시간을 들였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가끔 공부에 관해서 양보다 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질보다 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학생처럼 교재를 전혀 안 쓰고 일본 애니메이션만 8년 동안 본다는 것은 학습 방법으로서는 질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8년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그 양이 질로 전화되는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질보다 양이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본 서적이나 일본 뉴스, 일본 드라마와 같은 것을 더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일본어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일본어 매체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일본어 실력이 늘리라. 이것이 오늘의 격언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회화 표현 중에서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거의 안 쓰는 표현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